자, 그 다음 위조가 되는 판례를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정당할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없는 자지? 또는 권한을 초과했지?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위조 변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 이번에 갑교회를 탈퇴했지? 탈퇴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한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치? 자, 3번도 보면 권한을 초월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권한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을 보시면 의사에 반했다 밑줄 그시고 2번도 보시게 되면 갑이 그 후 갑교의 명의로 타인 명의로 갑교의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 즉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죄다 이런 말이고요. 자, 3번도 보시면 의사에 반했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똑같죠? 빨간색으로 초월했다. 의사에 반했다. 밑에 초과했다. 그치? 다음 이 지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뒤에 한번 지배인 한번 더 나올 겁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 권한을 범위를 벗어났다 했잖아요. 이거 월권이지 월권. 가로 열고 이꼴 월권이거나 권한을 초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위조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번을 보시게 되면 7,500만 원이잖아요. 7,500만 원. 그런데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월권이지 월권. 월권이기 때문에 문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번에 보시면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그라미 작성 행사한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해서 했기 때문에 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자, 9번도 전혀 다르게 썼다. 10번을 보게 되면 약속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정을 교부받았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해서 썼다는 겁니다. 자, 11번도 1순위 해달라고 했으면 1순위 해줘야 될 것인데 2, 3번 순위 해줬죠. 자, 12번 보면 의사에 반해서 썼죠. 그 다음에 13번도 의사 위임 취지에 반해서 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조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치? 13번 보면 갑 명의로 해달라고 했으면 갑 명의로 변경을 해줘야 될 텐데 병 앞으로 위임 취지에 반해서 병 앞으로 해줬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14번 이 범죄행위 관련된 거 있죠.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그 다음 특별배임죄의 범행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 전부 다 범죄행위 목적도 전부 다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위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포괄적 승낙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에 대해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똑같이 범죄행위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 다 뭡니까?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다 이런 말이. 자, 17번. 자, 타인 명의 신탁증서 한 통을 작성한 후에 마치 이를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그 타인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은 후에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내용 동그라미. 그쵸? 위임 취지 반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18번은 출제가 좀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문서가 원본인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그럼 원본인지가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복사를 떠서 빨간색으로 4번을 제출했다면 이것은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어요? 그 사례가 바로 2번인데 변호사인 피고인이 쭉 나와있지, 사건을 실마에 쭉 나와있지, 그래서 복사표입니다. 복사한 이 경유증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하였다 했을 때 이 경유증표는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복사한 4번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유증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을 하잖아요. 그럼 수임을 하면 소속 변호사에서 발행하는 이 경유증표를 구매를 해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유증표가 원본입니다. 원본.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 가면 그 식권을 사서 그 식권을 내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식권이라고 하는 것이 원본을 사서 제출해야 되지 그 식권을 복사를 떠서 복사본을 갖다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경유증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유증표도
원본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복사한 사본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에서 그 경위증표라고 치면 사진이 한 장 나와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쿠폰처럼 식권, 식당에 쓰는 식권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보시면 사자명의 나와 있네요.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생전 중의 일자로 동그라미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면 역시 이것도 사문서 위조죄가 되죠. 그러니까 사자명의이기 때문에 과거 날짜잖아요. 과거 날짜를 생전 중의 날짜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을 상실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자, 20번도 마찬가지죠. 사망 동그라미 치시고. 사망하였다는 것이 하였는데 그 문서 명의자가 생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 이 문서의 중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면 생존한 날짜를 써야 될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를 현재 날짜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동일성을 상실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다라는 것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21번부터 보면 사문서의 작성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가 되었다면 자 빨간색으로 상호와 성명 동그라미 치시고 기재가 되었다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22번 자 이름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적혀져 있었다. 그 다음에 23번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21번 다시 한번 보세요. 21번에는 뭐가 없나요? 명의자 인장이 찍혀져 있지 않았다. 22번 보시게 되면 날인이 없다. 23번 보시게 되면 인장이 찍혀져 있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밑에 진정한 사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이때는 객체가 된다는 판례. 24번 볼게요. 자, 다른 서류에 찍혀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었다. 칼 동그라미 치시고 풀 동그라미 치시고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마지막 줄 보시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비정상적인 부분을 알아차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했으니까 오신케 충분하죠? 그쵸? 이랬을 때는 객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고요. 자, 23번을 보시게 되면 서명만 있다 동그라미 26번 보시면 기명만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 27번 보시면 서명 날인이 없다 동그라미 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전부 다 객체가 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부터인가요? 21번부터인가요? 21번부터 이렇게 꺽쇠를 하시면 21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가 외관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반인이 보았을 때 외관이 아니고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면 인장이 찍혀져 있지 않거나 날인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했다 하더라도 객체가 된다는 취지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되게 죄가 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파란펜 들어보시고 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권한이 있는 거죠. 자, 승낙 세모 치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대리자, 대표자죠. 그쵸?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위를 남용했다. 남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역시 대표이사지? 대표이사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지? 허위라 할지라도 대표권을 남용했다 할지라도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4번도 이사 3인이니까 이사는 뭐죠?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위조죄가 될 수가 없고 5번도 대표이사야죠? 세무 치시고 밑에도 대표이사 세무 치시고 전부 다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인 주주의 위임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6번 보시게 되면 지배인 세무 치시고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지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위조나 자격 모형이나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에 10번의 2번도 지배인 셈을 치시고 위조 변조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지배인이라 할지라도 권한을 초월하였다면 위조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앞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다음 자 7번을 보시게 되면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죠.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될 수가 없고, 다음 8번도 권한을 위임받았단 말 나와 있네요. 다음 9번을 보시게 되면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명신탁 사례네요. 수탁자 명의로 셈을 치시고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를 빌려왔기 때문에 따라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쵸? 그래서 개개적으로 수탁자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에 나와 있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 할 것이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의 이름을 갖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번 세금 계산상의 공급자인 갑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뭐뭐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세금 계산서의 작성권자가 누군가요? 작성권자는 이 공급자죠. 공급자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쓸 수 있는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다 할지라도 이 공급받는 자란에 임으로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것은 이것은 위에 나와 있지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자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 이름 기재했다 할지라도 위조죄가 될 수는 없는 판례다는 거예요. 자, 11번. 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확인 서면의 등기 의무자란에 등기 의무자 을 대신 갑이 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을의 명의를 확인 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서 이를 교부받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법무사 셈을 치시고 확인 서면 밑줄 그시고 자, 됐어요? 자, 밑에 보면 확인 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다 그랬고 이 확인 서면은 누가 썼습니까? 이 법무사가 작성했죠.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자, 확인 서면의 등기 의무자란에 을 대신 갑이 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는데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문서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작성권자는 누구다? 작성권자는 법무사였기 때문에 법무사는 이 확인서면이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므로 법무사가 이것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 내용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조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번, 11번 전부 다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이상한 내용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위조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공급자인 작성권자가 썼고 작성권자인 법무사가 썼기 때문에 위조죄가 될 수가 없다. 12번 세 번째 줄에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케 할 정도인지 여부는 뭐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판례가 2번이죠.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호증인란에 서명 날인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돼요. 자, 그 다음 성명 주소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날인은 없었다는 점. 그 밑에 소유자는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날인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쉽게 구별이 가능했다는 점 세모 치시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문서라고 오심케 할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